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과세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겨냥해 첫 강제징수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얌체 체납자들은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베팅했습니다. 신종 자산인 가상화폐는 과세당국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납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지만 과세당국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은닉자금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거래소 계좌 정보를 확보해 추적 조사에 나서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창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관련 자산에 대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좁힌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전국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영향권 아래 놓이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종부세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대상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시세가 오른 비율만큼 오른 곳이 많지만 그 정도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어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세종은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올랐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과 함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향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농지법상의 주말 농장 체험용 등 비농업인 외지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정이 수두룩해 전국 개발 예정지 주변에 일반인, 공직자, 정치인까지 가세한 투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가짜 농민 행세를 벌여가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사실상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하게 하는 원칙이지만 농지법을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상 거의 경작을 하지 않고도 대규모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허술한 농지법이 농사를 위해 소유돼야 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지가 외지인과 기획부동산의 투자 대상이 돼 농지를 짓지 않고 휴경이 장기화되는 농지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전문가인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서류 구비에 더해 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공신력 있는 농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차명 투기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LH 사태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민간주도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간주도로 개발하면 대형 건설사 수익성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개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계는 어떤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든 건설주 강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란 키워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건설업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